계속해서 태풍 관련 소식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요. 먼저 김승배 본부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태풍 카눈이요. 이동 경로가 독특하다,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들 전문가들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오는 건지 앞으로 지금 관통할 것이라고 해서 북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 나왔는데 이게 또 변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처음 오키나와 지나서 중국 내륙으로 상륙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자동차로 급커브 꺾듯이 동쪽으로 이렇게 꺾는 게 이례적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쭉 이제 동진을 하다가 일본 규슈 남쪽에서 또 한 번 좌회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규슈 남쪽을 상륙해서 우리나라 울릉도 쪽 부근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오면서 점점 더 서쪽으로 오면서 지금의 실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해안 어딘가 상륙해서 충청도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 인근 이대로 또 북한 평양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게 저도 오랜 기상청 생활 태풍의 실로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남해안 상륙해서 어디로 원만한 커브를 꺾으면서 동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보통 태풍의 그런 건 많이 진로인데 봤죠. 네.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는 게 이제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를 그대로 관통하기 때문에 태풍의 뭐 오른쪽이 위험 반원, 왼쪽이 강한 반원 이렇게 따지는데 그거 따질 것 없이 그냥 강풍 반경 안에 또 유난히 강한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폭풍 반경 안에 동쪽과 서쪽이 우리나라 들기 때문에 그런 큰 피해가 우려가 되고요. 아까 태풍 루사를 말했는데 루사는 진로가 좀 다르죠. 그때 마산부근 상륙에서 강릉으로 빠져나갔는데 이 태풍은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우리 수도권까지 접근하고 여기서 또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북한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세력을 일생을 마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특이한 진로를 밟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풍의 경로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게 이제 태풍이 흘러갈 때 어떤 지향류가 있는데 이번 태풍이 밑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인 게 태풍을 이끌어주는 또는 태풍을 밀어주는 어떤 그런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에서 거의 이틀간 제자리에 정체하듯이 있으면서 태풍이 바닷속에 찬물을 끌어올리면서 일시 약해지기도 했는데 다시 방향을 틀은 뒤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지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지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제주도는 아마 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다행히 이 태풍의 중심이 제주도 동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는데 지금 이 시간 남쪽에 벌써 거제는 한 7시 현재 230mm 비가 내렸거든요. 이게 지금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이 똑같이 뭐 2, 300 이렇게 내리지는 않고요. 주변에 높은 산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지리산이 있는 부근이라거나 자, 이 태풍이 바다에서 한 9시 넘어서 이제 그 사천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상륙한다 이 얘기는 태풍의 중심이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 폭풍 반경이 좌우 한 110km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0km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서쪽에서 동쪽까지가 한 300k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국이 강한 강풍력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그런 지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그런 비가 우려가 된다. 그러면 지난번 장마 때 많은 비가 내려서 지금 지반이 매우 약해졌고 아직 피해 복구도 안 된 상태인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또 많은 비가 우려가 되니까 우선 상륙한 뒤 우리나라부터 멀어지는 그 지체하는 시간이 길어서 더 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셨는데 이게 지금 남해안 통영 지역으로 해서 충청,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육지에 상륙해서 이 지금 예상했던 경로가 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어와서도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뭐 급커브를 꺾지는 않고요. 변한다는 게 지금 일본과 미국 그 예상이 우리 한국보다 약간 서쪽인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중심이 서울의 오른쪽으로 지날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쪽은 뭐 그 수치 모델의 약간의 차이인데 서울의 왼쪽으로 지나는 이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큰 그런 어떤 차이는 그래 오차 범위 내에서의 그 다 한미일
거의 비슷한 그 예상 진로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재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아직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지역에 다시 한번 폭우가 내리고 강풍이 불면 피해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피해도 많이 발생됐고 네. 그게 아직 복구 초기 단계밖에 응급 복구 정도밖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또 이렇게 수백 미리가 비가 오고 예. 거기다가 또 태풍까지 불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태풍의 진로가 기존에는 대부분 다 이 동해안 쪽으로 예. 이렇게 맞아요. 비스듬히 빠져나갔는데 이번 거는 수도권까지 남해안 쪽부터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직까지 서울 지역이나 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풍이 직선으로 간 동안 쉽게 말하면 이거를 당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비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더 높다 하는 부분이 걱정거리고요. 네네. 그만큼 대비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피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밤사이 대피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7천여 명이 일시 대피했다. 어디 지역에 대피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대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기자? 네, 지금은 이제 더 늘어나서 오전 6시 기준으로 봤을 예. 때 10,000명 넘게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네, 중대본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1개 시도에서 주민 1,300여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대피 인원을 보면 경북 지역이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이 밖에도 또 도로 통제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로 389곳이 사전 통제돼 출입이 막혀 있습니다. 예. 이 또 새로 나온 그 하늘길과 백길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새벽 6시 기준으로 보면은 제주와 김해공항 등 전국적으로 337편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이 됐고요. 네. 이 항공기 결항은 또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객선은 128척의 백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열차도 또 무더기로 중단됐습니다. 이 코레일 측은 남해안과 태백선, 그 경북선 일반 열차의 운행을 중단을 했는데요. 이용하시려는 고객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단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수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수도권이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동안 태풍이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 태세가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지금 태풍이라고 하는 게 장마의 폭보다 더 위험한 게 네. 거기 강한 바람이 와서요. 특히 5개 시설물이라든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간판이나 실외기라든지 또는 공사 현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심 지역 같은 경우. 네. 거기에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폭우로 인한 피해도 물론 있겠지만 그 가설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그 태풍에 취약한 상태죠. 이런 부분들이 네. 예, 떨어지거나 추락하거나 파손돼서 이게 인도나 차도로 떨어졌을 때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붕이 날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피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이 도로나 인도나 이런 곳으로 떨어져서 제2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예. 자, 이제 우려와 걱정들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카눈이의 태풍의 이 강도 아까 이태영 기자도 강에서 중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위력은 여전하다는 얘기 계속했잖아요. 기차를 쓰러뜨릴 정도다. 어느 정도 지금 위력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열차 무게가 1,000톤인데요. 네. 이 성인 남성 몸무게 평균 70km 승객이 전부 탄다고 가정을 하면 이 1,050톤에 달합니다. 이 1,050톤에 달하는 달리는 열차가 탈선할 정도면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력인데요. 이 바람은 이 초속 10m만 불어도 이 건물 간판이 떨어지고 우산이 뒤집혀질 정도입니다. 예. 이 초속 25m부터는 이제 지붕 기와장이 날아가고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 강도 중해 태풍은 초속 30m 이때부터 예. 분류가 됩니다. 네. 이 가로수가 뽑히거나 부러지고 낡은 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초속 35m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열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열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 강풍 분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또 어딜 건지 또 거기에 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 피해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해안가에서는 어떤 선박이라든지 그
침수라든지 바닷물에 의한 이런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농어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철에 키워왔죠, 농작물을. 그런데 지금 과수가 익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곧 추수가 얼마 안 남아 있죠. 네. 이런 것들의 낙과라든지 침수라든지 이런 그 농어가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농어촌과는 좀 다르게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전기 시설물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어떤 정전 사고, 감전 사고, 또 침수 사고 이런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대비책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최고 수준인 비상 3단계까지 격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카눈이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안겼던 태풍 루사 때와 닮은 꼴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라인으로 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로가 유사한 건 아니고요. 네. 그 태풍 루사가 굉장히 짧은 거리지만 우리나라 내륙에 지체하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강릉에 하루에 870.5mm라는 우리 하루 일 강수량 예. 기록을 깼는데 예. 이번 태풍 역시도 지금 상당히 느리게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오래 머문다는 점면이 지금 루사와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루사보다는 뭐 그렇게 많은 강수량 기록을 깨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아. 어떤 강도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의 아까 말한 서울 같은 대도시 지금 이제 상륙하면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태풍의 오른쪽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해운대 같은 곳은 고층 빌딩이 많은데 네. 자, 이 지역에서는 이제 빌딩풍이라는 그러니까 보통 빌딩과 빌딩 사이에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보통 그 바람보다 2배 더 강해지는. 예. 자, 서울 오늘 밤 분명히 약해진 상태에서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서울 같은 대도시에 이런 태풍의 중심이 이렇게 가까이 지나는 게 별로 흔치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이 대도시의 그 많은 빌딩 사이로 이 강한 바람들이 빠져나갈 텐데 또 역시 그런 빌딩풍들 그러면 바람이 더 강해지는 네. 이제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런 태풍의 접근을 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지금 화면에는 지금 부산 이 시각 부산의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도 비바람이 아주 거세게 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주 가장 피크 지금 바다를 지나면서 네. 점점 남해안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거칠 것 없이 달려온 태풍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내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바다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붓냐면 처음 부딪히는 저 남해안이거든요. 아. 그러면서 조금 태풍이 이제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북상을 할 텐데 네. 네. 그래서 남해안 상륙할 때 시점이 바다에서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더 힘이 더 피해가 큰 거고요. 네. 점점 올라오면서 내륙을 지나면서 한 12시간여를 달려올 텐데 태풍의 중심 부근의 바람은 분명히 약해질 겁니다. 예. 네. 바다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못 받고 예. 또 내륙은 그 마찰, 거칠기가 있기 때문에 약해지긴 분명한데 우리나라 서울 통과할 때쯤에 예.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을 예. 한 초속 20에서 25m 정도 예상하거든요. 예. 자, 이 정도면 아까 표현했듯이 그렇게 가벼운 그 바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 기와장이 날아갈 정도이기 때문에 그 서울 대도시는 시설물들 그 피해가 정말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